안녕하세요. 명태를 쉽게 풉니다. 명태 쉽덧! 오늘 겸손공장에서는 주진우 기자의 명태균 인터뷰 일부가 또 나왔는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에 있는 김종인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설명을 좀 드리면 4월 10일 날 전화 왔습니다. 영 사장,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대표는 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당대표는요? 젊은 사람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김웅. 알았습니다. 김웅이는 영감이 불러갖고 내 전화번호 주고 전화해도 김웅이가 요 앞전에 나와서 올 때 만나면 안 되는 세 사람 해서 내까지 있는 것 같아. 그거 봐봐요. 내가 부를 거라고 지는 생각했거든. 그 지는 전당대회 때 캠핑카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지 뭐. 그 위원장이 김웅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캠핑카 타고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그래갖고 전화 온 게 이준식이에요. 자, 명태균이 말한 4월 10일은 국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10일입니다. 자, 당시 분위기 그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 당시 국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은 국힘의 서울시장 선거 등 재보궐선거를 이끄는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됩니다. 동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보고 김종인은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윤석열의 지지율도 당시 명태균이 돌린 겁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당시를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R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첫 조사인 2021년 3월 27일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윤석열이라는 응답이 40.5%, 이재명 대표는 18.8%에 그쳤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21.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여기서 김종인의 별의 순간 발언, 명태균의 탄핵, 합의 보입니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과 안철수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언론에서는 김종인 매직이 통했다고 격찬합니다. 한편 안철수 쪽에 있었던 권은희는 이 김종인 매직을 좀 다른 결로 말합니다. 난관은 김종인이었다. 뛰어넘자 안오가 합의됐다. 자,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끌어낸 것은 김종인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안철수는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과 안철수의 관계가 남달랐다는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안 대표는 5가지를 얘기해서 이번 주까지 하세요 하면은요 5가지가 4개는 안 되고 1개가 보통 한 3주나 4주 지나서 하나. 근데 안철수 원장이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다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만난다는 건 안철수한테는 최고 예우예요. 제가 안철수를 좀 알거든요. 난 최고 예우인지 모르겠고 진짜로요. 나는 뭐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자,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자신의 부인과 함께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도 자신이 역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뒤에서 단일화 재주를 부리고 김종인이 앞에서 명예를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여기서도 김종인과 명태균의 합의 보입니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국힘의 압승으로 끝나고 국힘은 쾌재를 부릅니다. 게다가 윤석열이라는 국힘 범주자가 밖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희망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김종인은 그 다음날 야권의 승리 착각하지 마라 경고를 때리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멋있게 박수칠 때 떠납니다. 그러자 김종인은 우리 구세주 이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여의도를 울립니다. 그리고는 포스트 김종인이 누구냐?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4월 말에 국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6월 초에 국힘 당대표 선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국힘은 치열한 당권 경쟁에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4월 10일에 김종인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는 김웅? 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신빙성은 당시 상황과 맞으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옆길로 세자면 어제 장인수 기자의 김대남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의 폭발력은 김대남 말의 신빙성이 있냐는 거죠. 김대남의 말대로 실현이 됐느냐, 그의 말과 실제 상황이 맞아 떨어지냐를 따져보면 그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혼모에게 밀려나긴 했지만 이후 연봉 2, 3억 원의 법인카드만 연 5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공기관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김대남이 직접 골라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김건희의 신임을 받으면서 김건희의 지시대로 일해왔던 사람이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 내용인 한동훈을 공격하라는 그 보도 사주는 김건희의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태균의 말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명태균의 주장의 신빙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김종인이 김웅을 지목하자 명태균은 머니투데이와 피날과 함께 김웅을 넣고 돌려서 발표합니다. 자, 이것은 나무위키로 당시 국힘 관련 여론조사들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명태균이 당시 돌려서 발표한 첫 여론조사에서 김웅이 2위를 기록합니다. 자, 당시 명태균의 조사 방법은 이례적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딱 7시간 돌려서 발표합니다. 오후 시간에 집중한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같은 시기 JTBC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 보면 김웅 지지율이 대략 30% 더 나왔는데 이런 이례적인 조사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명태균은 선거가 본격화되는 5월 3일에도 김웅을 넣고 돌립니다. 하지만 나경원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합니다. 당시에도 오후에만 딱 6시간 돌렸는데도 김웅이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탄을 썼는데도 안 먹힌다. 그럼 후보를 바꿔야겠죠. 자, 명태균의 탄이라고 하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후보의 인물론이 받쳐줘야 증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즈음해서 명태균은 김웅이 캠핑카를 타고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말합니다. 자, 그 명태균이 말한 김웅의 캠핑카는 이거죠. 자, 김웅은 이것을 타고 명태균이 있는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내 지역까지 왔는데도 나를 만나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래서 캠핑카 타고 도망가버렸다 라고 당시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온 게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5월 8일 조사에서 이준석을 넣고 돌렸고 13.9%가 나왔고 이 조사 역시 당연히 오후 시간대에 집중해서 딱 하루 돌려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최근 논란이 된 이준석의 내일 7시 되면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그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날 머니투데이 기사가 저녁 7시에 이준석 1위를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김종인이 지목한 사람을 명태균이 탄으로 띄웠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명태균은 윤석열을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련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국힘 의원이 말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간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제3지대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겨레 김보엽 기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인이 밖에서 한마디 하면 국민의힘 휘청.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 첫 승리를 가져다 준 김종인은 구세주였고 그의 말 한마디면 휘청할 정도로 영향력이 셌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안에서 윤석열 들어오라고 하면 당내 주자들이 싫어하니 김종인이 윤석열을 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의 국힘 입당은 김종인이 역할했고 그 뒤에서 윤석열과 김종인과 동시에 가까웠던 명태균이 역할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은 수많은 단일화를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오세훈을 붙였어. 윤석열, 국힘을 붙였어. 나중에는 윤석열, 안철수까지 붙였다는 거죠. 그 거점은 김종인이었습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나는 그림자, 선거 전략가,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도왔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의 단일을 놨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관여했다. 단일화를 내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대표 선거도 무보수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만났을 뿐 선거에 도움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있는 명태균이가 경남 메일과 함께 왜 8번이나 그 탄 방식으로 서울시장 선거 여조를 돌립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명 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라고 했고 안철수는 명 씨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은 헛소리라고 발끈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비단 주머니가 들통나자 껍데기만 남은 자의 몸부림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태균의 숙주는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은 명태균의 숙주였습니다. 자, 뇌피셜 하나 돌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김종인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실제 그랬죠. 그리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돌려요. 근데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풀린 것으로 나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김종인 때문에 마음이 풀렸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여조를 돌립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은 호남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국힘의 서진 정책의 상징, 더 위대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우러러봤던 그 김종인의 신화가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순간이 왔다. 마치겠습니다.